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토치3D입니다. 지난 3강에서 로우 폴리곤 모델링을 진행을 했고, 이번 4강부터는 버텍스 노멀을 편집해서 어떻게 고작 로우 폴리곤을 하이 폴리곤에 가까운 느낌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모델링에 앞서서 버텍스 노멀이란 간단하게 무엇인가에 대해 OT를 준비를 해보았고요. OT의 내용들을 잘 숙지해 두시면 향후 제작될 강의에서도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좋은 기초가 될 수 있으니까 잘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강 버텍스 노멀 에디팅 OT 시작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매일같이 모델링을 하고 있죠. 하지만 대체로 심미적으로 좋은 모델을 만드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모델 속에 담겨있는 정보들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때로 깜빡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모델, 그 모델 속에 담겨있는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요 옆에 있는 이미지는 3D Max에 있는 채널 인포라는 창이고요. 후딘이나 블렌더라면은 스프레드시트에 대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채널 인포를 보면은 모델이 가진 여러가지 정보들이 있는데요. 그중 버텍스가 가지는 정보는 대략 포지션, 버텍스 인덱스, 버텍스 컬러, UV 좌표 등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정보들 중에서 이번 강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버텍스가 가진 정보는 바로 버텍스 노멀이죠. 버텍스 노멀의 뜻은 이름 그대로 버텍스에 담겨있는 면이 바라보는 방향에 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노멀은 법선이라고도 부르고 또 어떤 벡터에 대해 수직인 벡터라고도 해요. 3D 상에서는 요 평면의 수직선 방향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평면의 수직인 방향 또는 버텍스 사이에 요 엣지 사이의 수직인 방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3D Max를 비롯한 많은 툴들이 각기 다른 또는 다양한 노멀 편집 방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흔히 쓰이는 요 에버리지 노멀, 그리고 요런 웨이티드 노멀, 그리고 또 다른 오브젝트가 가진 노멀을 원하는 오브젝트에 덮어 씌우는 어트리뷰트 트랜스퍼 같은 이런 노멀을 편집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위 모든 방식들은 버텍스 노멀을 특정한 규칙에 따라 편집을 하는 기능들인데요. 그 기능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면은, 자, 첫 번째로 언급했던 에버리지 노멀이에요. 에버리지 노멀은 이름 그대로 평균을 의미를 하고요. 각 면이 바라보는 방향의 사이 각도, 즉 면들의 노멀 벡터를 모두 더한 다음에 해당 벡터 개수만큼 나는 평균치로 버텍스들의 각도를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벡터랑 요 벡터의 사이의 각도로 평균 방향으로 정렬을 하면은 이제 요게 에버리지 노멀을 걸기 전이고 요게 에버리지 노멀을 건 후죠. 그래서 요 각도와 요 각도의 사이 각도로 이렇게 버텍스 노멀이 하나로 합쳐서 정렬이 되고, 여기에 있는 버텍스 노멀 또한 이것과 이것의 중간 값으로 보정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웨이티드 노멀은 가중치를 둔 노멀이란 뜻인데, 그 웨이티드, 가중치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중치로 사용되는 것은 면의 크기고요. 버텍스에 연결되어 있는 인접면들의 크기를 비교를 해서 더 큰 쪽의 면 방향으로 정렬을 하는 방식이에요. 면의 크기가 같거나 비슷하면 효용이 좀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실린더처럼 대체적으로 비슷한 크기의 폴리곤을 가진 오브젝트들은 그렇게 변화는 없어요. 그에 반해서 박스같이 생긴 오브젝트들은 챔퍼 폴리곤과 면적 폴리곤의 크기 차이가 매우 크다 보니 효과가 굉장히 탁월한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맥스에서 간단하게 에버리지 노멀과 웨이티드 노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 요거는 에버리지 노멀을 걸지 않은 스무딩 그룹이 아예 없는 상태죠. 아예 없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버텍스 노멀을 시각화를 해보면은 각 면이 바라보는 방향에 맞춰가지고 버텍스의 개수가, 요 버텍스 하나에 물려있는 인접면의 개수가 3개죠. 3개이기 때문에 버텍스를 3개로 쪼개고
그 각 버텍스마다 물려있는 면의 방향으로 이렇게 정렬을 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에버리지 노멀이 아니라 뭐 스플릿 노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엣지를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버텍스 노멀이 4개가 잡혀요. 요 4개를 잡은 걸 기준으로 요 수직인 각도와 요 수평인 각도의 사이 각도는 요 45도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유니파이가 바로 에버리지 노멀 또는 여기 있는 에버리지 셀렉티드가 에버리지 노멀이에요. 유니파이는 실제로 노멀을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하면서 버텍스의 갭수를 합쳐서 실제로 최적화를 하는 쪽이 유니파이고요. 에버리지에 있는 셀렉티드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만들지만 버텍스 노멀을 하나로 합치지는 않아서 버텍스의 개수는 여전히 쪼개져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에버리지 노멀은 요 유니파이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유니파이를 누르시면은 딱 45도 각도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쉐이딩을 보면은 마치 한 덩어리인 것처럼 부드럽게 쉐이딩이 떨어지는 게 보이죠. 요 아래쪽에 있는 엣지도 유니파이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부드러운 하나의 같은 면 방향을 바라보게 되면서 부드러운 쉐이딩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지우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3개의 면을 선택을 하고 스무딩 그룹을 걸어줘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고 이 상태로 에디트 노멀로 넘어가 보면은 버텍스 노멀이 하나로 요게 엣지랑 여기 엣지가 합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균인 각도 방향으로 정렬을 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에버리지 노멀의 원리예요. 그렇다면 이제 웨이티드 노멀로 넘어가 보시죠. 웨이티드 노멀은 이 상태에서 웨이티드 노멀을 걸어봐야 제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아까 슬라이드에서 언급한 것처럼 면과 면의 크기를 비교해서 더 큰 쪽에 있는 면의 중심인 노멀 벡터 방향으로 가지런하게 정렬을 하는 게 웨이티드 노멀인데요. 지금 보면은 모든 폴리곤의 크기가 동일해요. 동일하기 때문에 웨이티드 노멀을 줘봐야 올바르게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저 에버리지 노멀과 동일한 면 방향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웨이티드 노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면의 대소가 필요해요. 즉 크기의 차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웨이티드 노멀 관련 튜토리얼들을 찾아보셔도 챔퍼링이 되어 있는 박스 기준으로 많이 하는 걸 그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데는 다 고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크기를 이용을 해서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있었을 때 자, 요 면과 요 면의 크기를 비교했었을 때 큰 거는 요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버텍스 노멀의 방향을 요 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정렬이 되고 얘는 정렬이 되지 않아요. 또 이 폴리곤과 이 폴리곤을 비교를 했을 때에도 이쪽이 크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노멀이 가지런한 게 정렬되고 얘는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각 면끼리 인접한 면끼리의 크기를 계속 반복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노멀의 방향을 교정을 하는 게 웨이티드 노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쉐이딩이 휘어 보이지만 웨이티드 노멀을 걸었을 때 이렇게 반듯한 쉐이딩인 것처럼 보이게 교정이 되는 것이죠. 스냅 라지스트 페이스를 쓰면 박스형 오브젝트에서는 특히 미묘하게 여기가 면이 휘어 보이는데 더 가지런하게 확실하게 정렬을 해줄 수가 있어요. 면을 시각화를 해보면 이렇게 각 면이 가장 큰 면이 바라보는 중심 방향에 맞춰서 요 버텍스 노멀들이 깔끔하게 정렬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박스 타입에서는 효과가 좋지만 실린더에서는 생각보다 효과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실린더의 양 끝에 챔퍼링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웨이티드 노멀을 걸어도 생각보다 이 윗면은 반듯한 평면이 나와야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나오지 않는 경우가 좀 있어요. 여기서 웨이티드 노멀을 걸어도 생각보다 면의 각도의 변화량은 존재하지 않고 여기서 스냅 라지스트 페이스는 박스형 타입을 위한 기능이기 때문에 여기에 거는 순간 요 실린더의 측면에 면들의 대중소 크기 비교가 꼬이면서 쉐이딩이 오히려 망가지는 현상도 이렇게 일어나요.
이렇게 실린더 반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평면 반사처럼 일어나는 이런 잘못된 구간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요 특정 부분을 보면 여기가 평행하죠. 요 부분이 이렇게 잘못 나오는 구간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이티드 노멀은 가장 강점을 보이는 쪽이 박스형 타입에 가깝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그 다음은 뭐 어트리뷰트 트랜스퍼라는 노멀을 덮어 씌우는 방식도 있다라고는 했었죠. 하지만 어트리뷰트 트랜스퍼는 노멀만 덮어 씌우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오브젝트의 속성을 특정 오브젝트에 덮어 씌우는 기술의 전반을 의미하는 거라서 본 슬라이드에서는 제외를 했어요. 자, 앞서서 살펴봤듯이 에버리지 노멀, 웨이티드 노멀 모두 초기 접근, 면을 정리하는 초기 접근으로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간단하게는 확인할 수는 있지만 역시 하이 폴리곤에 준하는 면 방향으로 교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는다는 게 이 두 가지 방식의 큰 난관이에요. 에버리지 노멀은 요 그림과 같이 딱딱함 또는 부드러움이라는 요런 딱딱한 부드러움, 요런 딱딱한, 요런 부드러움 이라는 큰 두 가지 느낌을 잡을 때에는 효율이 대단히 좋아요. 하지만 버텍스 개수가 적기 때문에 정밀한 표현을 하기에는 에버리지 노멀로는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모든 버텍스 노멀을 수동 작업하기에 공수가 많이 드는 만큼 이 에버리지 노멀은 보통 웨이티드 노멀을 좀 더 수월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용으로 활용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앞선 에버리지 노멀 작업 후에 웨이티드 노멀을 사용을 하면 더 빠르고 더 좋은 효율로 면의 방향을 교정할 수 있어요. 스무딩 그룹이 같은 면끼리 웨이티드 노멀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날카로운 면을 유지하면서도 이렇게 고르지 못한 면을 어느 정도는 정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역시 예시 이미지에서 보이듯이 이 부분은 고르게 정리가 됐지만 여기는 웨이티드 노멀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쉐이딩이 깨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앞선 슬라이드는 그래도 박스 타입의 물체를 예시로 들었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아도 조금은 교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면의 크기가 대동소이한 이런 원통형이나 구체형 같이 보이는 이런 오브젝트들은 제대로 교정조차 되지 않아요. 여기 웨이티드 노멀 올리는 거 보이시겠지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교정이 안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냥 양 끝에 구멍이 메꿔져 있지 않은 일반적인 원통형 부분은 멀쩡한 쉐이딩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챔퍼링이 들어간 이런 원통은 웨이티드 노멀을 했음에도 원통형 반사가 아니라 주변의 상을 고스란히 반사하는 구체형 반사를 보이고 있죠. 아까 예시로 잠깐 보여드렸었지만 스냅 투 라지스트 페이스를 이용해서 강제로 큰 면 쪽으로 스냅을 걸 수도 있죠. 그러면은 여기보다 여기가 큰 면이기 때문에 교정이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이렇게 반사 일부가 아예 평면 반사처럼 돼서 품질이 오히려 나빠지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웨이티드 노멀일 때.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기존의 버텍스 노멀 교정 기능들은 결국 완벽한 교정을 하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가 딱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완벽한 교정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1강으로부터 트림시트 개론으로부터 누누이 강조되어 오고 있는 에디트 노멀을 이용한 수작업 버텍스 노멀 교정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해주는 거죠. 이 이미지는 앞에 있던 그 웨이티드 노멀을 적용한 그 원통형 예시에 에디트 노멀을 얹어가지고 손으로 한번 직접 교정을 해본 예시예요. 아까는 이 챔퍼링이 있는 원통에는 웨이티드 노멀에서 교정을 했었을 때 제대로 교정이 안 되거나 아니면 스냅 투 라지스트 페이스를 했었을 때 평면처럼 보이는 일부 면이 있었지만 수작업을 했었을 때는 요 옆에 있는 실린더와 요 옆에 있는 실린더가 동일한 반사를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아주 깔끔하게 교정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던 박스 오브젝트들을 교정을 해본 거고요. 완벽하게 평면이어야 하는 요런 평면은 딱 평면이고 이렇게 곡면이어야 할 부분은 완벽하게 곡면,
스피어처럼 반사해야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변의 상을 깔끔하게 반사하면서도 정갈하게 다듬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아이고. 이렇게 각각 에버리지 노멀, 그리고 웨이티드 노멀, 에디트 노멀 수작업을 이용한 버텍스 노멀 교정 비교 이미지인데요.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듯이 에디트 노멀 쪽이 굉장히 정확하고 압도적으로 깔끔한 면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역시 비교 이미지고 박스 타입 말고 실린더 타입도 이렇게 완벽하게 교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생각해보면 수작업으로 진행해서 이쁘게 잘 나오는 것까진 좋은데 요거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기에는 버텍스 개수가 한두 개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많은 버텍스 노멀들을 일일이 수정하는 건 당연히 힘든 작업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방법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는 저 토치 3D는 다음 3단계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에버리지 노멀로 기본적인 날카로운 모서리와 둥근 면을 지정을 하고, 두 번째 웨이티드 노멀을 이용해 1차적으로 큼직하게 버텍스 노멀을 교정한 다음에, 세 번째 웨이티드 노멀 위에 에디트 노멀을 얹어서 문제가 있는 면의 방향들을 깔끔하게 교정한다. 몇몇 다른 교정 방식이나 예외 상황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크게 위 세 가지 순서로 진행을 하면은 대체적으로는 문제없이 교정이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의 슬라이드 순서, 제가 이제 에디트 노멀, 웨이티드 노멀, 그리고 수작업 버텍스 노멀을 순서대로 보여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위에 이 과정을 재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오리엔테이션의 마지막 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 노멀을 어떻게 교정을 하면은 어떻게 좋은 퀄리티가 나온다 라는 것까지는 대략 설명은 되었지만, 그러면은 어떻게 교정을 해야 이게 올바른 면방향 또는 올바른 반사로 교정이 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아직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숙지해야만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교정한 결과가 과연 하이폴리곤과 비슷한 결과가 정말 맞긴 한 건가? 내지 이렇게 얻은 결과가 하이폴리곤이 가진 요소에 어떤 요소에 대응이 되는 건가? 라는 부분이 막히거나 궁금할 수 있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설명을 하고 본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떻게 교정을 해야 올바른 반사나 면 방향이다 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복잡한 물체의 실루엣도 위상적으로는 비슷한 도형으로 치환을 해서 해석하듯이 반사되는 상도 위상적으로 비슷한 도형일 때 비슷한 반사 상태가 돼요. 반사의 상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플레이너 리플렉션, 평면 반사라고 불러요. 평면 반사의 특징은 원근이 없는 환경이라면은 이렇게 단색으로 반사해요. 딱 한 가지 색깔로만 반사를 하고요. 주변의 상을 이제 이렇게 단색으로만 반사를 하는데, 노멀을 교정을 할 때 이렇게 딱 면이 단색으로만 보인다면은 요 면은 평면으로 교정이 되었다는 걸 의미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두 번째 스페리컬 리플렉션, 구면 반사라고도 하고요. 요 구면 반사의 특징은 원근이 있는 환경이든 없는 환경이든 모두 주변의 상을 이렇게 거울처럼 고스란히 주변의 상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반사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노멀을 교정할 때 면이 주변의 상을 그대로 반사한다면은 그 면은 구면으로 이렇게 구체의 형태로 교정이 되었음을 의미해요. 세 번째, 실린더리컬 리플렉션, 원기둥 반사라고도 합니다. 요 원기둥 반사의 특징은 요 구면 반사와 마찬가지로 원근이 있는 환경, 없는 환경 모두 주변에 있는 상을 이렇게 바코드처럼 반사하는 특성이 있어요. 노멀을 교정할 때 면이 이렇게 바코드처럼 보인다면은 그 면은 원기둥처럼 노멀이 교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설명한 이 세 가지 반사에 대한 내용의 실질적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모델링했던 자동차 프랍의 하이폴리곤이에요. 하이폴리곤인데 언뜻 보면은 비정형 곡선으로 이루어진 물체로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 물체를 구, 원기둥, 평면의 개념으로 반사를 관찰해 보자면은 아무리 복잡한 물체라도 위 세 개 반사 성질로 모두 분석이 가능함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요 윗면이나 요런 측면의 요 일부 또는 이렇게 범퍼 부분, 요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을 보면은 주변의 상을 고스란히 반사를 하고 있죠. 요거는 요 구체와 같은 노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되게 면이 곡선으로 휘어 있고 그 사이에 있는 면의 방향들이 평균으로 잘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요 바퀴의 요런 휠 프레임이나 일부 평평한 요런 서스펜션 프레임들 요런 데들을 요 파란색을 관찰을 하면은 이렇게 단색으로 주변의 상을 반사해요. 그렇다는 거는 평면과 같은 노멀을 가지고 있는 요런 플레이너 리플렉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요런 창문의 요런 프레임 그리고 요런 바퀴 부분 그리고 요 전조등의 요런 챔퍼링 요 휠 가드 부분의 요런 것들을 보면은 바코드 형태로 주변의 상들을 반사를 하고 있죠. 이는 이제 원기둥과 같은 요런 노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형태는 이리저리 다 다르더라도 반사의 성질 그리고 시각적인 느낌은 요 세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것을 항상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요 위의 개념을 통해서 버텍스 노멀을 교정한 로우 폴리곤과 과연 하이 폴리곤의 어떤 요소와 대응이 되느냐 하면 이제 트림 시트 개론 1강에서 물체라 인지하는 요소 중에서 형태와 곡률에 대응이 돼요. 정확한 대조를 위해서 이렇게 하이 폴리곤 대조군을 아예 따로 제작을 해봤어요. 요 가운데가 하이 폴리곤이고요. 그리고 요 좌측이 요 버텍스 노멀을 교정을 안 한 일반적인 로우 폴리곤이에요. 그냥 스무딩 그룹만 나눈 상태. 그리고 요 우측 요게 버텍스 노멀을 교정한 로우 폴이에요. 요 이미지만 봐도 하이 폴리곤과 로우 폴리곤의 면의 방향이나 면의 휘어짐 정도가 요 두 개를 비교했었을 때 거의 정확하게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 두 가지에서는 다른 정보라고 해봐야 스무딩 그룹이 나뉘어져 있는 요 사이에 모서리 챔퍼링 정보 딱 요거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기본적인 형태적인 부분과 곡률 표면에서 반사하는 요런 형태적인 부분들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도 써있듯이 정말 모서리 디테일밖에 차이가 전혀 없죠. 하이폴리곤과 버텍스 노멀 교정 로우 폴의 차이는 딱 모서리밖에 없다는 걸 앞서서도 계속 설명을 했죠. 그러면 이제 트림 시트의 역할이 뭐냐? 이 부분이 이제 트림 시트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트림 시트의 역할은 모든 면의 방향과 곡률이 하이폴과 동일하게 교정된 로우폴이죠, 이게. 여기에서 누락된 정보, 요 챔퍼링 모서리, 요 부분만 딱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트림 시트에 맞춰가지고 이 오브젝트의 UV를 펴가지고 이제 트림 시트 노멀 맵을 딱 매핑을 해주면은 요 모서리에 요 챔퍼링 정보가 딱 들어가게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둘이 정확하게 같은 비주얼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버텍스 노멀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과 트림 시트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이 서로 완벽하게 보완이 되면서 하이폴과 동일한 퀄리티로 승화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첫 번째, 버텍스 노멀 에디팅은 트림 시트가 표현 불가능한 면의 방향, 흐름, 덩어리를 잡아내기 위해 엄청나게 중요한 작업. 둘째, 버텍스 노멀 에디팅이 완료된 후에 트림 시트로 부족한 정보인 챔퍼링 모서리와
표면 재질감만 마무리해준다면은 하이폴리곤으로 베이크한 결과와 완벽하게 동일한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강의에서 시청자 여러분도 버텍스 노멀과 이제 직접적으로 마주하실 시간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